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는 70대. 평생 모은 내 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위치일까요? 내가 가진 2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5억이면 잘 사는 건지 아닌지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오늘 통계청 공식 자료로 그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4,948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0대도 당연히 여기 포함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최상위 부유층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앙값입니다.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인 50번째 사람이 가진 자산, 그게 중앙값입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2억 8,7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보다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낮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우리 주변 평범한 70대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선이 보입니다. 우선 집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 70대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상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금, 주식, 펀드 등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유로운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한 총 순자산을 보면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는 전체의 상위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은 전 연령대를 포함한 수치지만 70대 역시 10억 원을 넘는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쓸 돈이 없지? 통장은 왜 이렇게 텅 비어있지? 그 의문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은 자산의 내용물에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가구 자산의 81.3%가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겨우 15.9%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중앙값 2억 8,746만 원 중에서 약 2억 3,370만 원은 지금 살고 계신 집입니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4,5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0대의 금융자산 중앙값은 3,510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70대 가구 10곳 중 6곳은 저축액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억 원의 자산가인데 정작 통장에는 몇 천만 원밖에 없는 이 기묘한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70대의 현주소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쓸 돈이 없다. 이게 바로 자산의 비유동성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70대만의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묶여있는 부동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월급을 만드는 셈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3억 원의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5억이라면 월 1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결국 70대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입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70대에는 돈만큼이나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런 건강 위기입니다. 금융자산 중앙값 3,510만 원. 이 돈은 중증 질환 앞에서는 너무나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과 항암 치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재활치료와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아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보험이나 간병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가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70대는 배우자와 사별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몰두할 취미나 활동이 있습니까? 재정적 준비만큼이나 관계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호회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금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70대의 진짜 준비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70대란 튼튼한 자산 기반 위에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과 외로움이라는 두 가지 위험까지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자산의 현실을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중앙값 2억 8천, 금융자산 3억이면 최상층, 총자산 10억이면 상위 11%. 이제 여러분의 위치를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묶인 자산을 흐르게 하고 건강 위기를 대비하고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관계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70대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70대의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